12지지 첫 번째에 놓인 자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자수가 첫 번째 12지지에 놓였는지, 사주팔자 지지에 자수가 있다면 어떠한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주역, 자수대운, 세운, 자년생, 자월생을 이어 자수와 십천간, 자수와 12지지와의 관계 순으로 해석해 내려가겠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기재해 놓았으니 특정 해석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만 하시면 곧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수는 절기상으로 대설인 12월 5, 6, 7일경부터 동지를 포함한 1월 4, 5, 6일경 소환까지로 겨울의 정점에 해당하는 절기상 가장 추운 시기로 봅니다. 동지를 포함한 자월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로 음의 절정기이므로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음기를 다스리는 양기가 가득 찬 팥죽을 섭취하여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 주었습니다. 자신은 음에서 양으로 전날에서 다음날로 끝과 시작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대입니다. 저녁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으로 이미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 시공간이며 천문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영적 활동이 강한 시간대입니다. 무속적으로 자수는 동자신을 말하며 자수는 어미 뱃속 우주의 에너지 기운이므로 원자 분열, 태아, 갓 태어난 아이로 성장, 확장은 하나 소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며 제일 어둡고 형체가 안 보이므로 비밀, 애정사, 성적, 정신적, 영적 활동이 강한 시공간이 있습니다. 자수의 시간대는 다른 지지의 시간대와는 달리 자평 명리학부터 야자시, 조자시로 나눠 보자는 논란이 있는 시간대로 자시를 둘로 구분을 하여 보시는 분들도 구분치 않고 자시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분을 하시는 분들은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를 야자시로 두고 보고 0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조자시로 나누어 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최초로 야자시를 주장한 이석영 선생의 사주 첩경에서는 구분하였지만 자시로 구성된 164개의 명조 중에 야자시 명조는 단 2개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적 상징인 쥐의 앞발과 뒷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발가락과 명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제14대왕 선조대왕과 조선학자이며 이조참판인 유희춘의 이야기를 비로 볼 수 있습니다. 유희춘은 선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학문을 가르쳤던 스승 중에 한 명입니다. 선조대왕께서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어전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전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쥐가 어찌 12간지 중 첫째 자리에 놓였는지 경들은 그 까닭을 아는가? 라고 묻자 유희춘이 대답을 하기를 쥐의 앞발가락은 넷이요 뒷발가락은 5으로 짝수는 음에 속하옵고 홀수는 양에 속하옵니다. 동물들 중 한 몸에 음양이 상반되는 짐승은 쥐 이외에는 없사옵고 음기는 밤이 되면 사라지고 뒤이어 양기가 생기게 되옵니다. 하여 음양을 한 몸에 지닌 쥐를 12시 첫 꼭대기에 놓았사옵니다. 밤 12시는 양기가 생기는 때인 까닭이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음양입니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향하는 만물의 균형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12지지인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상징적 동물들은 음양에 따라 순서대로 놓여졌습니다.
자수의 지장간에는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로 자달이 30일이라면 임수는 10일, 개수는 20일의 기간을 말하며 음양적으로 오음 일량의 자수로 자수는 음적 기운이나 일량의 시작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조용해 보이나 정신적, 영적, 무의식적, 원초적, 본능적 활동은 가장 왕성한 구간으로 봅니다. 자수는 오행의 기준으로 수 기운이며 음양을 품고 있어 천간 개수와 완전히 똑같은 성질의 수 기운은 아니나 비율적으로 음수인 개수의 기세가 임수보다 강하므로 자수가 천간으로 드러나면 개수가 됩니다. 자수의 지장간 여기 임수는 전달, 해월, 해중, 정기인 임수가 넘어온 것으로 자월의 임수는 개수를 내놓습니다. 임수는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개방적인 양수이나 개수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와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수로 자수는 양수와 음수의 특징, 이 모두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면에서 볼 때 해수는 지장 간의 간목이 있으므로 목의 기운으로 인간관계 소통이 있으나 자수는 순수한 수의 기운으로 응축, 압축됨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외부의 시선으로 자수를 볼 때 외롭다, 고독하다, 우수에 차 있는 듯한 분위기로 자수를 보게 됩니다. 허나 자수 입장에서는 전혀 외롭다거나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있던 것이 없으면 빈자리가 보이는데 원래 없었기 때문에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수는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 불편해하거나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의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계적으로 해석해 내려가겠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향하는 술의 천문을 지나 그동안의 모든 것이 끝났으니 새로운 시가 시작되는 자수의 시기에서 수의 영양분을 채우는 시기이며 자수는 12정성자 중 천귀성에 해당하므로 만물의 씨앗이니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는 만물의 생명력이 있는 우주의 공간이며 생각이 많고 지혜로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하며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우수하므로 미래 예측 능력이 있으며 한겨울과 밤에 활동을 하니 풍족하면 종족 번식을 위해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먹이를 나누어 먹고 배가 고프며 먹을 것을 빼앗아 오는 기질도 있어 들키지 않으려 늘 경계 의심하며 보관 저장을 잘 하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는 맑은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 빗물, 계곡물, 시냇물로 수는 고체가 아닌 액체이므로 형체가 없고 담기는 용기나 그릇에 따라 수의 형태 모양이 바뀌므로 의식적으로 유연성이 있으며 형이상학적인 분야나 정신적, 예술적, 연구적, 창의적인 분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는 흐름으로 한 곳에 정착하게 떠돌아다니는 일이 많을 수 있으며 수의 깊이를 알 수 없고 우주의 범위를 알 수 없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자수입니다. 사주천간에 개수가 있고 수가 왕하다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과 고민이 많다 할 수 있으며 한량기질과 풍류기질 또한 강하다 할 수 있으니 아주 어릴 때부터 적당한 규칙적 체계적인 생활 패턴의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적성에 맞는 분야는 정보저장, 연구, 학문, 종교, 교육, 생명공학, 심리학, 철학, 발명, 영화 감독, 정신적인 직업에 적합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작적인 활동을 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적인 유흥업이라거나 의사라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의사이며 독극물 연구원, 약사, 간호사, 노래방, 개인방, 찜질방, 안마사 등의 직업에 많습니다. 자수의 신체적인 부위로는 방광, 신장,
생식기에 해당하며 성격적으로는 수에도와 왕제이므로 신비스럽거나 원초적인 매력이 있으며 우수에 찬 눈빛과 소심함으로 타인의 자수를 볼 때 부성애, 모성애를 자극받습니다. 뭔가 모를 미스테리한 우수에 찬 분위기와 수심이 있는 모습이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되므로 이성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여 애정사가 많은 편이며 또한 성적 매력도 있다고 봅니다. 쉽게 중독되는 중독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 중독되었거나 사람, 술, 약, 마약, 게임, 도박 등 개수는 마치 접착제와 같이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 하기에 중독증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수는 겉에서 보면 조용하고 차분하며 내성적으로 보이나 잔머리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야행성으로 밤에 활동을 주로 하며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자수는 주역으로 보궐로 복괴라 하며 밖에가 닳아 헤어지는 것이라 군자가 사라지는 암울한 세상을 말한다면 복괴는 다시 회복하는 괴라서 군자가 돌아오는 밝은 세상을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밝은 새로운 세상을 이끌 한 인물이 출현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괴입니다. 하늘의 뜻을 회복하는 시기로 천지인이 살아 움직이는 삼신 그 자체이며 인간은 우주의 에너지의 기운을 받아 하늘과 땅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한 주인공이므로 천지보다 더 존귀하고 큰 존재라는 의미를 한자로 태일이라 합니다. 천지의 뜻을 받들어 상극과 불의의 역사를 바로잡고 장차 개벽 상황에서 인류를 건져 빛의 세상을 여는 인물이 한자로 태일이며 태일 인간이 되어야 천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복괴는 일양이 생겨나서 양적 기운이 늘어나므로 벗이 찾아온다 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의 본성을 회복하는 때이지만 아직 초창기라 진정한 군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격렬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듯이 군자는 남을 대할 때 봄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정해야 합니다.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니 천지개벽이 이치는 천지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천지의 마음이 개벽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뢰복개를 보면 천지 섭리로는 개벽의 이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을 맞을 수 있으며 한 국가의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아무리 지도자가 유능해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우는 계절학이며 외부 환경적 계절이 나에게 들어온 것으로 10년 동안 일간이 어떠한 계절에 놓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월지별로 보는 자수대운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월지가 인묘진이면 봄달에서 태어났다 하여 봄생이라 하며 봄생인 인묘진월생이 자수대운에 놓이면 가장 추운 겨울 대운을 맞이한 것으로 만천하가 설원으로 얼어있고 빛이 없는 어둠의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목이 수의 왕지인 자수대운에 놓였다라는 것은 수가 목을 생한다. 수생목으로 목이 무엇을 안 해도 그냥 받는다, 주어진다라는 것과 화를 보는 것과의 반대 기운인 시야가 좁아지며 성장과 발전하는 경험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뜻이며 내가 선택할 선택 권한이 없는 환경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활동 영역과 가능성이 좁아지기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능력, 일, 사람 관계의 전반적인 것들에 있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자수대운을 가늘고 길게 계획하며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했다면 겨울 대운에는 동결되므로 나와 함께할 사람만 남게 되며 때로는 내가 배워왔던 전문 분야에서 겨울 대운에는 활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인월생이라면 겨울 대운에 놓이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게 되거나 이별을 하게 될 수 있으며 묘월생이 겨울 대운에 놓이면 부모와 떨어지거나 이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 봄생이 겨울 대운에 놓이면 모든 것이 동결되므로 사건, 사고, 변화, 변동이 많아진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묘진월생이 천간에 갑을묘이 있다면 겨울 대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임대업을 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가르치는 업을 했다면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겸한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묘진월생이 자수대운에는 순리대로 응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대운의 시기를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환경을 갖추기 위함이며 응축시켜 내 주변 환경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수대운을 잘 보내면 나와 뜻이 맞거나 인덕을 얻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대운이 나의 인묘진월지라는 환경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묘진월생이 화가 미약하거나 화가 없고 모강하다면 자수대운을 보면 구설, 시비, 소송 등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많을 수 있고 모강화왕한 사주라면 자수대운에 기회 포착을 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득이 될 만한 것을 낚을 수 있으며 토왕한 사주가 자수대운에 놓이면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급해서는 안 되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나가는 형식으로 살아야 무리한 계획은 피하셔야 합니다. 월지가 사오미인 여름생이 순행으로 신유술이라는 가을 대운을 지나 해자축의 겨울 대운에 놓이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준비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연금 받는 준비와 노후 준비를 해놓고 겨울 대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오미 월생이 인묘진 대운으로 역행을 한다면 노후 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사오미 월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활동성 있게 펼치며 살아야 하는데 겨울 대운에 놓였다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활동이 없게 됩니다. 겨울 대운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화는 목이 있어야 힘을 받고 수는 목의 자생력을 키워주므로 사오미 여름생들은 해자축 겨울 대운에는 목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목이 자생력을 갖추면 나에게 이로운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지가 신유술인 가을생은 사주 원국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화가 있고 자수대운에 놓이면 직장에서 이미 직위가 있는 상태에서 머물며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으며 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수대운에 놓였다라는 것은 학력이 좋아도 저임금을 받으며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학력에 맞는 사회적 일감이 없으므로 저임금이라도 받으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제욕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월지가 해자축 겨울생이 자수대운인 겨울대운에 놓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찾는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며 핵가족화가 됩니다. 응축에 응축을 더하는 환경에 놓이므로 지나치게 까탈스럽고 예민해질 수 있으며 나와 내 주변 사이에 벽을 쌓고 엄격한 잣대를 세워 자신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으므로
벽을 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지는 나 일간이라는 주어진 숙명적인 기둥으로 이미 태어날 때 주어진 고정된 궁으로 나의 초년기이며 국가, 넓게는 세상의 환경, 나의 조부모님, 조상 자리로 봅니다. 연지자수는 겉으로 볼 때 내성적이며 소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양과 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수는 기분에 따라 흥분하기 쉬운 성격이기도 하며 기회를 다 기다릴 줄 아는 자제력 또한 뛰어나고 사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중요치 않은 문제들에 대해 말이 많고 비교 평가를 하며 트집을 잡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처럼 자는 대초, 시초의 의미로 문학적 철학이나 사상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추운 환경으로 활동 범위가 좁고 추우며 빛이 없는 공간으로 앞이 잘 안 보이므로 청각과 촉이 발달되어 있고 하늘이 열린 상태로 영적이며 때로는 귀문이 열려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 자수 주변에 난한 오행이 있다면 여기서 난한 오행이란 따뜻한 글자인 화를 말합니다. 난한 오행이 있다면 일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주변에 한한 오행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이 잘 되거나 주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제3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나의 주변인들이나 상황, 환경의 여건이 어렵다면 나 또한 어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쥐띠인 자년생과 십이지지와의 관계를 본다면 쥐띠가 쥐띠를 만나면 협력적인 관계로 원만하며 쥐띠가 소띠를 만나면 결혼이나 사업관계로 서로 공감을 잘 하며 쥐띠가 호랑이띠를 만나면 불화는 적으나 그렇다고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며 쥐띠가 토끼띠를 보면 우호적으로 크게 어려움이나 의사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띠를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관계로 결혼이나 동업으로 원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뱀띠를 만나면 각자의 입장이 다른 점을 고려하고 인정만 한다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쥐띠가 말띠를 보면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여 서로의 다른 점을 보완해야만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으며 경쟁심과 불화가 원만한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띠를 보면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으므로 심하면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원숭이띠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함으로 만족을 충족시켜주며 성공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닭띠를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개띠와는 서로 주도하려는 다툼이 있을 것이며 돼지띠와는 안정적인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년생과 각 십이지지 세운을 요약해 본다면 자년생이 자년을 맞이하면 직장인은 승진할 기회와 재적 성취 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주변에서 자년생들을 받쳐주니 어렵지 않으며 영역 확장을 하며 원만하고 긍정적인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년에는 가족 우환이나 청개구리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이 따르므로 투기는 자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혼년에는 오해를 하거나 오해받을 일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만날 일이 생기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해가 될 것이나 투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용인 진년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장사, 연애도 활발해지며 원만하게 흐르는 시기이니 주변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은 피하셔야 합니다. 4년에는 건강상의 문제나 재적 손실로 우울할 수 있으니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하며 연말로 가는 해자 축월로 갈수록 운이 들어와 재적 손실을 보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인 말의 해에는 자년생분들에게는 주변인들에게 휩쓸린다거나 본인 스스로 노는데 쓰는 금전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며 소송 사건과 같은 일을 하거나 당할 수 있으므로 금전 관리에 문서 계약에 있어서도 신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미년인 양의 해에는 회복기이기는 하나 목적이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신년이 오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가 수월해질 것이며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유년에는 동업을 한다거나 가족의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술년에는 인생에 있어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힘들 수 있으니 자신의 인생에 있어 깨끗하고 담백하게 해결되지 못한 일이나 관계는 술년에 오기 전에 해결을 해 놓아야 술년에 편안히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년생의 해년에는 자신의 삶의 기반을 잡아 나아가기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수가 월지에 놓인 자월생은 정신적이므로 영민하고 똑똑하며 민첩하다 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만천하가 얼어 있으므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환경이므로 도움을 바라지도 않으며 도움을 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독립적이라고는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의 양수와 음수가 있으므로 이중성이 있으며 수는 토 이외에는 어디든 잘 빠져나가는 기운이니 요리조리 말이 잘 바뀌고 문제시 잘 빠져나가는 기질이 있으며 주변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나도 삶이 힘들고 주변도 힘들 수 있는 환경 조건입니다만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있으니 자수의 특성을 직업적으로 잘 활용만 하신다면 원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나 주변의 오행 또한 춥고 하나다면 배고프면 뺏어와야 하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게으른 삶을 살 수 있으므로 만약 나의 자식이 월지가 자수라면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어릴 때부터 지도 편달로 재능을 살려준다면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수는 나보다 강한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겸손하고 공손하나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치고 나갑니다. 주변인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 느끼면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으며 말을 하지 않아 그러합니다. 자월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천귀성과 한자로는 아들 자자로 아들이 귀함으로 3대 독자, 4대 독자 등 독자일 가능성이 많으며 자월생 아이를 낳았다면 다음은 딸들만 임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월은 양의 시작으로 양으로 향합니다. 방향적으로 자수는 정북 쪽이므로 목화 방향으로 가야 운이 T이며 동쪽, 남쪽으로 가면 인덕이 있을 수 있으며 응축된 기운을 좀 녹일 수 있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 일간별과 월지자수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자월생 간목일간은 제목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한기가 극심함으로 병화를 필요로 하며 바람막에 무토가 있으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병화나 정화가 없다면 고독할 수 있으니 지지에 인사, 오미, 술 있다면 조금은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경금과 정화가 있다면 대부, 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사회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적 학문이나 가르치는 업종 분야가 잘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자월생인 을목일간은 동절의 을목은 온실 속의 꽃으로 무토와 정화를 필요로 하나 마냥
임수가 있다면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떠돌아다니는 여행자처럼 이곳저곳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이와 어울리는 여행 유튜버 활동을 한다거나 여행업에 잘 맞을 것입니다. 가족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삶을 살게 하기보다 자신들의 보상 심리적인 자기애를 강요함으로 자식 입장인 을목일가는 독립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자월생이면 겨울은 만물이 은둔하며 최소의 활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외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천간에 임수나 간목이 있다면 중년 이후에 발복하고 지지에 화가 있으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있겠으나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와 서로 맞지 않아 마찰이 있으나 병화를 이길 수는 없으며 외부 활동 시 겸손함과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화일간이 자월생이면 가장 좋은 환경에 정화로서 일은 많아질 수 있으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불길이 치솟아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경금을 녹일 수 있으니 감목이라는 재료가 중요하며 소왕한 시기로 지지에 진토와 미토가 있어야 물에 떠다니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간 무토로 겨울 바람을 막아줄 수 있으니 갑목, 무토, 경금이 있다면 부귀지명입니다. 만약 사주에 병화가 있다면 개수가 있어야 하며 신금이 있어 병신합을 한다면 재주는 있겠으나 성취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다하다면 금으로 재야 하며 지지가 수국하면 수국이라는 것은 지지에 신자진이나 수국을 짜 놓았다면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자월에는 무토를 먼저 써 겨울 바람을 막아주고 간목과 경금을 써 정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정화일간에게 엄격한 학습을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 환경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 정화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활동 시 연구직과 실험실과 같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직업 분야를 선택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나 마무리해야 금전적인 혜택을 본다기보다 일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월의 무토일간은 천간에 간목 병화와 지지 인목 진토가 있다면 부유할 것이나 천간 임수나 개수와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허망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지지오와 술토, 미토가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직업적으로는 상권을 지배하는 극장, 농산물 센터, 호텔, 모텔, 숙박업, 에어비앤비, 출판사, 예술계통이나 반복적, 규칙적으로 직장에 적합하며 인내와 끈기로 참고 인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월지는 부모 공임으로 서로 터치하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으며 살게 됩니다. 기토일간이 자월생이면 얼어 있으므로 삶이 평탄하다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려 들 수 있으나 사주에 화인 인성이 있어야 자신의 세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회생활도 원만하다 할 수 있으나 주변에 금수로 되어 있다면 비관적인 사회생활로 고립될 수 있으며 정신적 우울증, 육체적 건강 문제와 탈모가 일찍 올 수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떠나 살아갈 수 있으며 부모 덕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자월생은 지지에 오화, 술토, 미토 중 한 글자라도 있어야 하며 인목, 묘목 진토가 있으면 경신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천간에 임계수가 있거나
운에서 보면 건강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금일간이 자월생이면 자월의 경금은 시기적으로 때를 잘 얻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추운 시기에 금생수를 하니 응축의 응축이 가해지니 삶이 고달프다 할 수 있으니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 해도 경금이 따뜻해지지 않으며 불을 지피려 해도 겨울에는 불을 지필 목이 없습니다. 저장에든 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달을 해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술을 생하려 해도 추운 겨울을 더 춥게 할 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간무토로 겨울 바람을 막아줘야 하며 간목과 정화가 있다면 초년 고생을 할 수 있겠으나 중년 이후부터 발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의 인목, 오화, 술토가 있어 따뜻하게 해준다면 긍정적이며 천간 병화와 지지 인목이나 술토 미토가 있어야 긍정적입니다. 만약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다면 부정적이기에 사주를 보러 간다 해도 아무 말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축월의 경금은 축중 신금이 있으므로 이미 상품이 준비된 상태를 말하나 자월의 경금은 자신 스스로 재능을 갈고 닦아 미흡할 수는 있으나 사회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월대설의 경금은 상관이며 12운성으로 사주에 놓이므로 상관생재하는 생활력이 되며 인생을 조용하게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인생에 있어 망설이다가 기회를 여러 번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이 자월생이면 만물의 활기가 약하고 동면에 들어간 자월이므로 신금일간 역시 어둠의 상태입니다. 우선 추위를 막아줄 무토와 병화로 따뜻해야 하며 임수는 병화나 무토 없이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신금일간 바로 옆에 병화가 있다면 병신합으로 묶일 수 있으니 좋지 않을 수 있고 병화는 연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금일간에 정화와 임수가 있다면 정화가 신금을 자꾸 찔러대는 형국이니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달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성격상 까칠해질 수밖에 없으며 거짓말이나 범죄 사기로 삶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자기 절제, 자기 단련,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력을 키우며 마음을 좀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다면 하락적인 삶을 살기 쉽고 남명은 일을 안 하고 술만 마시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월의 신금은 우선 지지에 오와 술토 미토 중 한 글자가 있으면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부유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자월 신금일간이 자수 옆에 촉토나 유금이 있다면 집안이 불안할 것입니다. 자월의 신금일간의 직업적 성향으로는 과학기술 분야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을 찾아야 하며 상품 기획을 잘하니 자기 삶에 철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주에 목화가 있다면 건강하며 묘목이 있어 형충을 받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월의 임수일간은 땅이 얼었고 마무리 활동을 안 하므로 임수도 할 일이 없으며 외로울 수 있습니다. 무토간목 병화를 가지고 있다면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지의 인목, 묘목, 진토 중 한 자라도 있고 뿌리가 상하지 않아야 어려서 고생을 하더라도 자수성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운이 역행으로 흘러 목의 뿌리가 상하게 되면 때를 기다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지에 금과 목이 있다면 오화나 술토 미토를 금을 제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나 완락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화하다면 무토를 쓰고 갑병, 갑정, 을병, 을정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화가 있다면 정임합이 되어 목을 배양하지는 못하나 추위를 막으니 활인지명으로 인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월의 임수는 고화가 많고
남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으나 무토 간목 병화가 있다면 중년 이후 발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본다면 인기를 얻는 업이나 사람과의 교류나 소통 능력으로 여행업, 서비스, 상업에 적합하며 정관 신금이 있다면 경영과 상품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임수일간에게 자수는 양인이며 자중임수가 등령하였으니 기운이 강합니다. 목을 써서 설계시켜 줄 수 있으며 사주 지장간에 무토가 투출한 천간 무토가 필요하고 평화로 조우를 해야 부귀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계 면에서 끈끈매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월의 개수일간분들은 언 땅에 눈보라가 치는 형상으로 만물을 얼려 죽이므로 성정이 대단히 차갑고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때에 태어났으니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위의 냉대 속에서 자랐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차고 남들을 추위에 떨게 함으로 배려심을 키워야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지에 오화, 술토, 미토 중 한 자라도 있고 천간에 간목 병화가 있다면 덕을 갖춘 것이므로 사회생활에 무난할 것입니다. 지지에 임묘진이 있고 목에 뿌리가 상하지 않았다면 봄을 기다려 다시 재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명입니다. 천간 간목이 있다면 자월로 얼어있기 때문에 초년의 고생이 심하다고 보며 정화가 있다면 정계충이 되니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신금이 있다면 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천간에 병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없이 자월 개수일간이라면 남명은 처덕으로 돈을 벌고 일을 안 하는 사주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월 개수일간이 지지에 인목이 자수 옆에 있다면 인중 간목이 냉해를 입은 것이니 봄이 되면 암이나 종기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천간에 임계수가 들어오면 집도 처도 없이 의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되므로 스님이 될 수 있는 명입니다. 남명은 여러 번 결혼할 수 있고 돈도 없으며 여명은 남편 없는 자식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해도 지지에 목인 임묘진이 있고 천간에 갑병이 있어야 하며 오화술토 미토에 글자가 있으면 어릴 때에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월생이 신자직 수국을 짜면 무토병화나 가불목이 있어야 합니다. 무토가 없으면 흉한 기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병화가 없으면 고생을 하게 되며 간목이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고 정화가 없다면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을목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데 천하가 온 상태에 서리까지 내리니 업상대체 직업 분야인 사람을 살리는 활인업이나 학문을 배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병화가 있다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으며 간목이 있다면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일지가 자수이면 만물 생명의 원천인 자수는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수의 형태가 생기므로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자수의 특성과 특징, 성향이 달라집니다. 일지여우는 천간은 갑병무경이므로 갑자일주는 사주에 병화가 있거나 병화운에 수생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무엇이 정해져야 수생목을 하기에 인내심이 강한 일주로 사업보다는 교육적 직장명의 길을 가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나 가족,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지녔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덕이 있으며 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적 학습으로 학자나 교육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자수는 초기 발달되어 있으므로 재빠르게 주변 상황과 환경 파악을 잘하며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 말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 조절을 하며 대화법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일지는 배우자 궁으로 배우자 덕이 있고 배우자가 자수의 특징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이며 엄마와 같은 포용력과 지극한 사랑의 인물이면서도 때론 어린아이와 같은 면모도 지닌 일주라 하겠습니다.
병자일주는 하늘에 떠있는 병화를 가릴 수는 있어도 그걸 할 수는 없는 자연의 이치이므로 서론의 태양으로 경치가 아름다우며 환한 곳에서 쓰여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수는 일양의 희생함으로 뭔가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심한 자수처럼 보일 수 있어 평상시 잘 나서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변을 제압해버리는 대범함이 있는 일주라고 봅니다. 직장이나 공직자명으로 볼 수 있고 퍼져나가는 기운과 응축하려는 기운이 같이 공존함으로 감정적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중임수 편관으로 자신 스스로 단련하며 정관개수로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신뢰를 중시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외유내강의 일주입니다. 무자일주, 무토는 자중개수와 무게합을 하므로 형이상과 현실과의 균형을 지닌 일주입니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과 형이상을 조절하며 균형을 맞추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중하고 현실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듬직한 매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수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면모 또한 더하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일주라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야, 관리자, 매니저, 회계사, 세무사, 투자 분석가, 건축가, 부동산, 교수, 연구원, 철학, 과학자 등 깊이 있는 사고력과 논리로 접근하는 방식의 연구학문 분야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일주로 봅니다. 자월의 경금일간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12운성상으로 사지에 놓이며 십신상으로 상관에 해당하는 자수로 기본적으로 총명하며 기획력과 아이디어 감각이 탁월하다 하겠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집요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여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수쌍청, 금수수청으로 똑부러지는 말을 잘하며 극단적으로 의외로 과묵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구가 작더라도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견고해 보이나 속으로는 고독하다거나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마음이 깨끗하여 순정하고 고결하며 점잖은 마음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으나 또한 융통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직업적으로 창조, 발명, 기술과 관련된 연구직, 교육, 전문기술직, 의학, 오락, 식품, 장식 인테리어의 유일한 일주라 하겠습니다. 배우자궁이 도화 왕지이므로 남자의 경우 미모의 부인을 둘 수 있으며 또한 상대 외모에 너무 집착하게 되므로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명은 남편을 손 아랫사람 대하듯 할 것입니다. 임자일주는 영웅 아니면 부정적인, 모 아니면 도인일주입니다. 가녀지동에 양인을 품고 있으니 폭력적인 성향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강한 수의 기운이 잘 발휘되면 영웅, 엉뚱한 대로 발휘된다면 삶을 부정적으로 비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경쟁심이 강하여 우두머리 기질이 있으며 남을 무시하는 성향도 있으니 속이 깊고 과묵함 또한 있는 속을 알 수 없는 일주입니다. 60간지 중 눈치가 제일 빠르므로 타인을 꿰뚫어 보는 심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임수나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허나 본인이 과대포장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만큼 이용도 잘합니다. 임자일주가 화가 나면 쓰나미처럼 다 휩쓸어버리는 욱하는 기질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욱하는 자기 절제력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작고 경제적 풍파로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직장을 다 잘 다니면 이롭다 할 수 있으며 때론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도 임자 일주에서 나옵니다. 차기 절제 잘 조절하여 크게 번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수와 십이지지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수가 자수를 보면 자자병정 자형으로 도화 왕제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람을 살리는 활인업에 유리하며 물상적으로 얼어있는 형상으로 영적 관심이 많으며 냉정하고 오래된 상흔이 있다면 깊이 곱씹는 성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이며 계절적으로 음기가 제일 강한 때로 가위에 잘 눌린다거나 빙의 현상이나 헛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특정한 인물에게 집착하는 중독 기질과 성적 애정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 운명으로 종교나 학식적인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임자는 요지부동으로 타인의 말이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본인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신세 한탄을 할지 모르나 진실은 본인이 주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산 인생을 나이 들어 남 탓을 하며 술을 마시는 밑바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욱하는 성질까지 있으니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치우쳐진 사주팔자라 해도 부모가 이를 알고 어릴 때부터 규칙적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거나 본인 스스로 이겨낸다면 가수나 예술, 교육, 사업 분야에 두각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재능을 살려 가수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수가 축토를 보면 자축 반합, 자축 육합으로 순수성이 강해지므로 착한 반면에 자신의 주관이 없으니 이리저리 끌려다니므로 바람기가 있다고 봅니다. 자수 입장에서는 쥐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운둔하는 것으로서 자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자축 육합을 깰 수 있는 것은 오화운의 좌우충 추고 육해를 함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배신 이별을 하게 되니 묶여서 답답한 인연이라면 쇠사슬이 풀리는 운이 될 것이나 묶여 있고 싶으신 분들은 오화운에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자수가 임목을 보면 천간병화가 있어야 수생목으로 자신의 능력을 잘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자수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임목에게 스며들며 한겨울의 수가 해빙기가 되는 봄을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상승 기운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주왕국에 자수와 임목이 있다면 격각으로 동상이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가 묘목을 보면 왕지끼리는 서로 생을 않으므로 자묘형을 함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사주에 자수와 묘목이 나란히 있어 자묘형이 있는데 수왕하다면 묘목이 썩어버릴 수 있으며 자묘형은 어둠 속의 도화로 남녀 애정사 문제를 비롯 사고 수술수 가족과 부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인과의 만남에 있어 술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수가 진토를 보면 신자진 삼합의 자진 반합으로 묘지 진토운에서 사업 확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진 반합은 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수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수가 사화를 보면 자중 임계와 사중 무경병의 무계 합으로 이를 태합이라 하며 순수한 합으로 보며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합이라 하겠습니다. 얼어있는 물이 녹기 시작하며 자수는 자신의 생각을 사화로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사 일주와 병자 일주가 있다면 자사 태합으로 이들이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수가 5화를 보면 음중의 음과 양중의 양이 만나 이 두 왕지가 충돌하는 좌우충으로 신상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의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의 자수와 오화가 나란히 있다면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나 뭔가가 번뜩 떠오른다거나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강하다 할 수 있으며 무형의 세계와 유형의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집필을 하는 창작이나 그림, 음악, 예술적 분야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며 직관이나 신통력 또한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천재성이 있다 할 수 있는 지지와의 만남입니다. 학자, 종교, 정치, 문화예술, 언론, 사회경제 등으로 유명세 성공을 이룰 수 있으나 반면에 잘하면서 절제력을 키우지 못하였다면 공연 음란죄, 마약 문제, 정치적 구설, 빚 문제 또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2026년 병오년 지금부터 준비하여 보다 더 발전과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수가 미토를 보면 잠이 원진으로 석이 양두각으로 쥐가 양의 뿔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가장 추운 음중의 음인 자수와 지열이 극에 달할 대로 달한 땅이 만났으니 수가 기체로 증발해버립니다. 정통사주에서는 잠이 해로써 방해한다는 의미의 해칠 해의 한자를 써 잠이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자일주가 미월이면 남편 문제, 결혼 문제가 있고 무자일주가 미월이면 여자나 돈 문제가 발생됩니다. 허나 해수가 있다면 자수를 도우며 미토를 햄이 반합하여 문제 발생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일지가 자월이면 자수가 미토에게 극을 당하니 사회적 직장이나 환경에서 경쟁자에게 밀릴 수 있으나 화나수 한쪽이 강하면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어오는 득 또한 있습니다. 하여 해수가 있다면 잠이 원진, 잠이 해의 작용을 오히려 재능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어 길하게 작용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 될 수 있습니다. 자수가 생지 역마 신금을 만나면 금생수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자진 방합의 신자 반합으로 개인적인 사생활로는 새로운 인맥이나 기존의 생활 패턴에서 새롭게 개선시키는 어떠한 계기나 기회를 접하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도화 왕지 자수와 유금이 만나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냉혹할 수 있어 오는 자유기문 관살 또는 자유파라 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으며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게 되어 오는 시비와 구설수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부드러운 관계가 깨지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귀문이라는 것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무병이 걸리기도 하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화의 기운의 밭살이니 주색잡기, 불륜 등으로 구설수가 따르니 자기 자신의 의식관리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세밀하고 정교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나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보내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적으로 신장, 방광, 비뇨기, 전립선 문제와 성병, 세균성 질환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수가 묘지 술토를 보면 지장간끼리 암합을 하여 격각을 합니다. 무게합과 정임합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은밀한 애정합이며 자수가 술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수의 임계수가 없다면 자수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며 동상이몽으로 서로의 의지, 의식, 방향성이 다름으로 부정적인 관계라 봅니다. 자수가 생지, 역마, 해수를 만나면 해자 쪽 방합과 해자 반합으로 자수는 주변에 휩쓸리게 되어 엉뚱한 짓을 하려 들 수 있으므로 이때는 토로 자수를 극하기보다 임목으로 자수를 설계시키면 될 것입니다. 시지가 자수인 자시에 태어났다면
명리학에서는 생년을 중심으로 감명하나 자평명리학으로 이어지면서 일주로 감명하기에 자정인 24시를 기준으로 24시 전인 23시 30분에서 24시에 출생했다면 야자시로 적용하게 되며 이후로 조자시로 적용하게 되니 야자시를 적용하여 감명하시는 분들은 24시 전에 자시로 감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법으로 감명 후 야자시로 같이 감명을 하기도 합니다. 시지는 나의 자식공, 나의 속마음 비밀, 물상적으로 나의 사업장이나 나의 취미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에 자신의 인맥을 쌓기에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하며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나 지식, 정보가 삶의 자산이 될 수 있으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변인들 중심으로 삶을 산다거나 너무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성향을 독립적인 사고와 자신의 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자축 방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합이란 간단하게는 인맥, 친분을 주도하는 합, 신용관계, 관계성을 두텁게 지향하는 합입니다. 나의 동창, 무슨 학교, 고향은 어디고, 국가는 어디고 등의 같은 세력의 합으로 범위는 넓지 않으나 강한 세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사주에 방합이 있다면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자축 방합이라는 것은 관계성이 다른 방합에 비해 대단히 강하므로 강한 만큼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관계를 어기면 끊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해자축 방합입니다. 이토록 해자축 방합은 친분, 신용을 중요시 여기며 서로 간에 좋든 싫든 함께 사는 삶을 단호하게 뭉치는 합입니다. 해자축을 이해하기 위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의 신분적 관계에서 다른 점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해자축 방합의 친분 관계면은 겨울로 응축의 합으로 관계가 부적절하다면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방합이라면 임묘진은 봄으로써 한해서 난으로 가는 시기이므로 그냥 서로 함께하는 합이며 서로 함께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친분을 말합니다. 사오미 방합은 여름 화합으로 좋든 싫든 서로 같이 하자라는 합입니다. 관계에서 나쁠 때도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니 그냥 함께 같이 하자입니다. 신유술은 가을 금의 방합으로 서로 함께 뭉치는 합이라기보다 서로 간의 친분을 만들어 놓고 상황 목적에 따라 함께하는 합으로 봅니다. 시스템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만 충실히 하는 합입니다. 나는 프로그램하고 너는 경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마케팅에만 충실히 하며 서로 목적 달성을 하는 합입니다. 지지에 방합이 있다는 것은 이미 기득권이 있는 상태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였다라 볼 수 있으며 본인 자신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연월일지가 해자축이나 축자해 등 지지에 나란히 놓였다면 대가족 형태이며 사회적으로 강한 세력 관계 형성을 하여 이를 도모하는 데 함께 하게 됩니다. 친분 위주의 사업을 함께 한다거나 모두 함께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해자축 방합이 관성이라면 사회 초년부터 은행원이나 공무원이나 국가 조직원으로서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며 인생에 큰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방합에 충국이 있다면 응집,
집결력은 그만큼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해자축 방압의 세력의 응집력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진 삼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실력, 재능적인 합으로 자신의 능력 개발을 중시 여기며 가을 생지 신금으로 시작하고 겨울 왕지 자수로 정해지고 과정을 말하며 봄의 묘지인 진토로 겨울과 마무리를 하는 수국을 형성하는 합으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오행끼리 모여 목적, 목표, 결과 일을 해보자는 결합으로 지장간에 공통적으로 수가 들어 있습니다. 수의 삼합으로 수가 가진 재능, 특성의 일을 함으로 지식, 언론, 정보, 비밀, 수사, 기밀, 정신적인 활동과 관련된 심리학, 철학, 영화, 작가, 뭔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예능, 예술적인 업들, 수많은 수의 직업적, 재능적 실력을 갖춘 일에 가담하거나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신기술이 타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처나 기밀 문서 관리, 비밀 수사 조직, 사기 집단, 사이비 조직 등의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월지를 중심으로 삼합을 짜면 사회적 사주로 실력 중심으로 봅니다. 직원을 구할 때 주변인들의 소개로 직원을 구하는 것이 방합이라면 친분과 인맥보다 실력을 중요시 여기며 직원을 뽑는 것은 삼합 사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실력 증진을 위해 자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월지 중심의 삼합 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인호수 상충이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오면 검증을 하는 때로 내가 실력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검증을 통해 자신의 실력, 능력의 레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 내에 충국이 있다면 그만큼 검증을 많이 받음으로 실력이 우수하다 보며 충국이 없다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검증이 없었으니 자질은 있으나 실력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확률은 적어질 것입니다. 사주에 신자진 모두 있다거나 두 글자만 있는데 운에서 다른 글자를 만나면 삼합이 형성되며 사주 지지에 생지 신금이 있는데 운에서 왕지 자수를 보게 되면 일의 확장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주 지지에 묘지 진토가 있는데 왕지 자수에 운이 들어오면 이때 승진을 한다거나 말단 직원에서 부장으로 중간 과정에 승진을 뛰어넘는 승진을 하며 사업을 한다면 번창하는 운으로 취준생분들은 취업을 하는 운입니다. 지지에 자수가 있는데 생지, 신금, 운을 본다면 축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묘지 진토운은 마무리 축소, 나이가 들었다면 은퇴할 때 쉴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확장은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삼합이 있다면 나의 삶에 사용할 도구가 많고 다양하게 쓰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합이 가정 안에서 동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삼합은 외적인 사회 활동이 강하며 범위가 넓게 확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합이 있는 사주 구조는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합과 삼합이 모두 있다면 친분을 중심으로 함께하며 실력도 갖추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